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헬로 마이 리더십 유선영 소장입니다. 자, 오늘은 워킹맘에게 필요한 리더십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요즘 기업에서도 또 주변에서도 이 일과 가정 양립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여성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이런 일과 가정 사이에서 고민하는 여성들의 그 상황을 잘 이해하지 않으면 기업도 요즘같이 어려운 시대에 살아남기 어렵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처럼 고민을 했고 지금도 하고 있는 워킹맘이기도 합니다. 결혼 14년 차가 됐고요.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일을 해야 하는 상황 속에 있었고 그 가운데에서 4명의 아이를 낳은 엄마이기도 합니다. 큰아이가 6학년이 됐고요. 둘째 아이가 5학년, 셋째 아이가 2학년, 그리고 넷째 아이가 6살이 됐는데요. 이렇게 일과 가정 사이에서 고민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보면, 제가 겪었던 고민이기도 하지만 조금 이렇게 몇 년 앞서서 그 길을 걸어왔던 입장에서, 저렇게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는데 라는 마음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3가지로 좀 정리해 봤습니다. 오늘은 워킹맘에게 필요한 리더십 중에서도 가정편에서 조금 활용해 볼 수 있는 3가지의 지혜를 전해드리고, 또 다음 동영상에서는 경력 관리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좀 신경 쓰면 좋을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두려워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싱글로서 일을 하며 살아가는 일상도 버거운데,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키우는 일, 또 남편의 가정, 남편과의 관계, 또 주변인들이 얼마나 많이 확장되는가에 대한 두려움을 좀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은데요. 사실 그래서 생겨난 말들이 있죠. 이렇게 내 일들은 수많게 늘어났는데, 수없이 많이 늘어났는데 왜 나 혼자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 같지? 라고 생각하시는 여성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독박 육아 라는 얘기를 아마 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사실 독박 육아를 피하기 위해서는 파트너를 구축하는 일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물론 요즘에는 스스로 아내가 일을 하고 가정생활에 부담을 좀 줄여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남성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생기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 혼자 뭔가를 무거운 짐을 메고 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럴 때는 알아서 도와주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아서 도와주지 않는다면 도와줄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는데요. 도와줄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왜 안 도와줘? 왜 나만 해? 왜 도와준다는 이야기를 해?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효과적인 방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아시는 넛지라는 개념이 있지요. 사전적인 의미로 해석하면 이렇게 옆구리를 찌른다는 의미이기도 한데요. 유쾌하게 그 상황에 성과가 날 수 있도록 누군가를 자극하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남자들은 왜 그거 안 해? 알아서 해야 되는데 라고 지켜보는 것보다 A와 B라는 일이 있는데 어떤 걸 하면 좋을까? 라고 질문을 하면 선택을 합니다. 남자뿐만이 아니라 누군가가 시킨 일이 아니라 자신이 선택한 일에는 조금 더 흥미를 갖게 되죠. 그럴 때 우리가 두 번째 상황을 만나게 되는데요. 완벽하지 않은 첫 시도를 바라보면서 차라리 내가 하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완벽하지 않아서 시작이죠. 그 시작을 보아 넘겨야 합니다. 꼬라지 혹은 꼴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뭐야? 설거지가 왜 이렇게 지저분해? 빨래 널라고 했더니 이렇게 널어놨네? 불만이 많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인정하고 칭찬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조금 더 가이드를 줄 수 있는 새로운 시도가 없는지를 찾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같이 가정을 이끌고 가고 있는 남편의 경우에도 유난히 싫어하는 일, 유난히 하고 싶지 않아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 일들을 좀 관찰하시고 그 일이 내가 혹시 기꺼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나는 너무 싫지만 또 상대방은
나쁘지 않게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 일을 조금 구분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일은 여자라서, 이 일은 남자라서, 이 일은 엄마라서, 이 일은 아빠라서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기 시작하면 피곤해지죠. 팀이라고 생각하시고 팀 속에서 같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더 나은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더 잘하는 일이 뭘까? 또 신랑이 더 잘하는 일이 뭘까를 생각한다면 성의 고정관념에서 좀 벗어나서 자유롭게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갈등을 이렇게 해결하는 일에 신랑보다 재주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랑은 꼼꼼하게 뭔가를 찾고 자료를 정리하는 일에 재주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도 뭔가 불편한 상황이 생겼는데 조율이 필요할 때는 저를 찾습니다. 그리고 꼼꼼한 정보와 백업이 필요할 때는 신랑을 찾아요. 샤워를 아빠가 더 잘 시킨다면 아빠가 시키는 게 맞고요. 엄마가 운동을 더 잘 하면서 놀아줄 수 있다면 엄마가 할 수 있는 것이 맞는 것이죠.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맞는 방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다면 조금 더 독박이라는 그 포비아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저만 해도 일을 할 때 이제 글을 쓰고 강의를 하고 코칭을 하다 보니까 신랑의 도움이 좀 절실히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 글 어때? 이 동영상 어때? 이렇게 강의하면 괜찮을 것 같아? 라는 질문을 신랑한테 하는데요. 편하고 제일 가까운 사람이니까요. 대답이 시원치가 않습니다. 왜 시원치가 않을까요? 그런 일을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이렇게 뭔가 상대방을 설득하고 자기의 생각을 전달하는 일을 의미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스타일이에요. 그럴 때 제가 실망하고 남편이 뭐가 그러냐? 안 도와주냐? 남이냐? 이런 얘기를 하기보다는 신랑이 저에게 도와줄 수 있는 방식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서 옆구리를 찌르는 거죠. 예를 들면 이거 오탈자가 있나? 뭐 몸매기 안 맞는 부분이 있나? 제일 이상한 게 어떤 부분이야? 좀 공감이 안 되는 게 어떤 부분이야? 라는 질문을 던지면 저희 신랑은 신나게 눈빛이 변하고 신나게 대답하기 시작합니다. 왜냐고요? 뭔가를 바로잡고 수정하고 고쳐나가는 일에 관심이 많거든요. 자, 이해하셨죠? 남녀, 엄마, 아빠의 구분이 아니라 너와 내가 잘하는 일로부터 협업할 수 있다면 독박이라는 두려움에서 조금 벗어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완벽하지 않아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때리는 것만이 폭력이 아니라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방해하고 빼앗아가는 것도 폭력이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뭔가 일을 시켰을 때 뭔가 일을 같이 할 때 완벽하게 시작할 수 있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완벽하지 않아도 시작은 너무나도 응원하고 축복받아야 할 일이기 때문에 신랑과의 파트너십에서 혹은 아이들과의 파트너십에서 혹은 다른 친지와의 파트너십에서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려고 혹은 나의 일을 함께 하려고 노력하는 시도를 발견했다면 그 상황을 조금은 도와주십시오. 때로는 꼬라지 같기도 하고 꼴 같기도 하고 차라리 내가 하는 게 낫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러지 말고 조금씩 그 일을 흥미를 느끼고 재미를 느끼고 그리고 노하우를 쌓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든든한 여러분들의 부사수가 될 수 있습니다. 군에서는 사수와 부사수라는 개념을 많이 씁니다. 뭐 직장에서도 많이 쓰지만요. 사수, 이게 총을 담당하는 무기를 담당하는 누군가가 그 임무를 수행하다가 없어졌다면 그 다음 일을 누가 수행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이 부사수라는 개념이 등장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없다면 누가 할까? 저 사람이 없다면 누가 할까? 라는 개념은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출발해서 제주까지 배를 타고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저희가 얼마 전에 가족여행을 그렇게 다녀왔는데요. 신랑 혼자서만 운전을 할 수 있다면 버거운 여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힘들어? 졸려? 교대하자 라고 한다면 굉장히 마음이 가벼울 수 있죠. 나 오늘 좀 늦어. 오케이, 내가 케어할게. 내가 주말에 나가봐야 돼. 오케이, 이번 주말은 내가 할게. 이번 주말은 나도 나가봐야 되는데? 그래? 그럼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면 좋을까?
파트너라는 제3의 파트너도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네, 지혜가 필요하죠. 굳이 친정엄마 또 시어머니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조금의 대가를 지불하고 그 사람도 기꺼이 그 일을 맡아줄 수 있는 신뢰가 쌓일 수 있는 사람이라면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아주머니라도 좋고요. 아니면 반 친구의 엄마이지만 굉장히 각별하고 이렇게 서로를 도와줄 수 있는 품앗이 할 수 있는 친구가 있어도 좋습니다. 나와 신랑 그리고 제3의 파트너가 있다면 삶에서 여러 변수가 생기더라도 케어할 수 있는 폭이 많아지고요. 그리고 내 마음도 조금 너그럽게 일상을 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러분들이 좀 오해하고 있는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냐면 애 하나도 너무 힘든데 둘을 어떻게 키워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보다 하나를 키울 때의 에너지와 둘, 셋, 넷, 전 넷을 키우고 있으니까요. 넷을 키울 때의 에너지가 힘듦의 크기가 비례하지는 않습니다. 서로 아이들 간에 일어날 수 있는 성취와 시너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막둥이가 6살인데 영어 공부를 첫째 아이가 시켜요. 그리고 셋째 아이가 핸드폰을 쓰기 시작했으면 둘째 아이가 알려줍니다. 엄마 아빠가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것과는 판연하게 다른 교육 효과를 받을 수가 있어요. 바로 위에 있는 언니 오빠들이 하는 이야기들은 그 아이들이 받아들이는데도 굉장히 파워풀한 기회가 되기 때문이죠. 놀아줄 사람이 없어서 고민하는 한 아이를 가지고 있는 부모님들 제가 너무 많이 만났습니다. 와이프를 설득해달라고 하는 직장 동료들도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자기는 도와주지 않으면서 자기는 가정일에 일과 또 육아를 병행하는 일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아이를 하나 더 낳아달라고 하는 남편 꼴보기 싫죠. 대꾸도 하기 싫습니다. 네가 키울 거야? 이런 질문이 당연히 나올 수 있지만 만약에 남편과 자신이 서로 도우면서 가정과 일을 꾸려나갈 수 있는 파트너십을 갖고 있다면 다둥이는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아이에게도 너무나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엄마가 이 아이에게만 쏟을 수 있는 관심을 분산시켜주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거리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유지되기도 합니다. 사회의 경험을 미리 한 언니 오빠들이 줄 수 있는 지혜가 또 엄청 크고요. 또 뭡니까? 사회생활을 미리 경험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다둥이가 갖고 있는 경쟁력도 대단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어떠세요? 오늘은 워킹맘에게 필요한 리더십이란 이야기로 3가지 주제를 나눠봤습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독박이 아니라 함께 할 수 있는 지혜와 전략, 너치가 필요하다면 서로 도울 수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2번째는 꼭 완벽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좀 버리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3번째는 이렇게 파트너십이 잘 형성된 부부라면 하나보다는 둘, 둘보다는 셋, 넷이 가족 서로에게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말씀도 드렸는데요. 자,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 무라카미 하루키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던데요. 조금 행복하려면 혼자 살고 많이 행복하려면 결혼을 해라. 그리고 조금 불행하려면 혼자 살고 많이 불행해지려면 결혼을 해라.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저는 굉장히 많이 공감이 됐습니다. 뭡니까? 이 결혼과 육아의 과정을 거치면서 일을 계속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오르막과 내리막을 경험할 수 있는 출발선에 섰다는 것인데요. 여러분 이미 일과 가정을 그리고 육아를 같이 병행해야 될 위치에 서 계시다면 이왕이면 좀 즐길 수 있는 노하우를 가지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 때는 서로서로 응원하면서 상대방의 노하우를 전달받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헬로 마이 리더십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